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캐티. 오늘 특캐티 10이라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가면라이더 기츠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 가면라이더 듬즈 기츠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츠 본편 및 극장판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oom's Gates. Set the judgment. Revolve on. Judgment loose. Doom's Gates. 가면라이더 듬즈 기츠. 가면라이더 기츠의 진화체이자 미래의 우키오 에이스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듬즈 기츠가 등장한 극장판 가면라이더 기츠 자마토 어웨이킹의 중간 보스로 등장했으며, 작중에서 기츠가 신이 되고 인간들을 천년 동안 지켜봤지만 결국 세계가 멸망하게 되자 세계가 멸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듬즈 기츠의 과거이자 현대로와 등장한 라이더로 세계를 멸망시킬 갓 자마토가 될 아이를 없애기 위해 왔으나 갓 자마토가 될 아이라고 해도 아이라고 생각한 버퍼와 전투를 벌이다 현대의 기츠가 등장해 버퍼를 구해주며 전투를 펼치는데, 역시 미래의 에이스답게 기츠나인의 상대로도 절대로 꿀리지 않았으며 막상 막하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하게도 미래의 에이스이기에 창세의 힘을 쓸 수 있으며 이름에 듬즈가 들어간 만큼 파괴의 힘도 쓸 수 있으며 미래의 기츠이기에 기츠나인보다 강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현대의 기츠 세계관에서 천년 후인 31세기에 탄생한 라이더로 현존하는 미래의 가면 라이더 중 가장 긴 시간을 뛰어넘은 라이더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기존의 크로스 기츠의 슈트를 재탕했지만 기존에도 멋있는 디자인이었고 금색의 컬러가 잘 어우러져 호평이 많다고 합니다. 크로스 기츠 리컬러의 VC 넥스트적이라는 오더가 있어서 기츠의 폼에서는 하지 않았던 금색 기츠로 디자인하였고, 귀끝은 검은색, 못 부분은 흰색, 손방 끝은 그라데이션으로 검게 변하고 꼬리를 본뜬 망토 끝은 하얀 것은 북방여우를 참고해 배색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크로스 기츠와 더불어 기츠의 다크라이더 버전 양대산맥이며 가면라이더 지오의 가면라이더 오마지어처럼 미래의 주인공이 변신한 진화세이고와 동시에 레이와 1호 별개의 라이더의 법칙도 어느정도 지켜졌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헤이세이 일기 등 오래된 하얀색 태에서 환변 현상이 목격되는 빈도가 늘어나자 언젠가 기츠나인의 슈트에도 환변 이후 모습을 상상하며 듬즈 기츠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드립을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캐티. 오늘 특캐티 10이야. 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디코 서버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에 등장하는 사무라이더 가면라이더 잔느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잔느,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의 사모라이더이자 이가라시 사쿠라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작중에서 누군가 보낸 택배로 리베라 드라이버와 코브라 바이스템플을 받아 자신들의 오빠들처럼 변신하려 했지만 변신은 실패했고, 결국 본인은 그저 약할 뿐이었다며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여 가면라이더 잔느로 변신하게 됩니다. 작중에서는 후반때에 등장하는 강화폼인 인빈시블 잡는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등장하였지만
모습이 바뀌는 게놈을 보여줬던 리바이스와 달리 무기 게놈을 사용하는데, 게놈을 사용할 때 잔네 악마인 러브코프가 직접 무기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나 넓적부리 황새 게놈을 제외하면 큰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고, 캐릭터 자체에 많은 비중을 받았음에도 그다지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가면라이더 빌드에 등장하는 가면라이더 에볼 이후 오랜만에 나오는 코브라 모티브인 라이더입니다. 정식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카멜라 리바이스 비밀백과에서 존재가 먼저 유출됐다고 합니다. 잔느가 변신한 리베라 드라이버는 본래 양산화가 고려되었으나 조지가 폐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계약 악마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게 원인이어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리바이스의 각본가인 키노시토 한타는 어릴 적 혼자 아이셋을 키워온 어머니의 영향으로 소설에서 강한 여성 캐릭터가 나오고, 첫 회의 때 1호 라이더를 여성으로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는데, 그 영향인지 유독 사쿠라가 작중에서 대우가 좋고 전체적인 스토리의 완성도를 무너뜨려 팬들 사이에서는 가면라이더 리바이스가 아닌 가면라이더 잔느라며 각본가 마음속 1호 라이더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등 팬들의 반응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바이스의 주역 라이더 중에 혼자 강화폼이 없어서 팬들 사이에서는 V시네마나 주역 외전에서 강화폼이 나올 줄 알았지만, 결국 본편 46화에서 강화폼이 인빈시블 잔느가 나왔고, 너무 후반부에서 나와서 그런지 다음 화에 가면라이더 주가에게 깨지고 그대로 본편 활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캐티. 오늘 특캐티 13화. 야, 이거 드디어 요쪽을 건드리게 되네요. 첫 슈퍼전대 캐릭터는 열차전대 토큐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토큐 1호 스즈키 라이토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열차전대 토큐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変身いたします発展の内側に下がってお待ちください特急1号特急1号 토큐 1호 스즈키 라이토, 열차전대 토큐저의 주인공입니다. 작중에서는 무엇이든 즐기고 항상 적극적인 캐릭터지만 1화에서 크라이너에서 만사태평으로 사는 모습이나 20화에서는 발레리나로 여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괴짜스럽고 자유로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토큐저 5명 중에서도 상상력, 즉 이미지네이션은 최고 수준인데, 그에 비례해 전투력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큐저의 특징인 환승 시스템을 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모든 컬러로 환승한 적도 있으며 극중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둠의 토큐 1호입니다. 이 모습은 작중 몸에서 어둠이 나온 상태에서 무리하게 변신을 시도하다가 변신하게 된 폼으로 라이토의 반짝임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 후 전에는 불가능했던 토큐 6호의 환승을 포함한 다른 멤버들의 레시자를 이용해 모두 환승하고 토큐 1호 레인보우가 되는 등 특이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이 밖에도 만년필 섀도우로 인해 탄생한 토큐 0호, 토큐 마이너스 100호, 극장판에 등장한 토큐 1호 사파리, 강화폼인 하이퍼 토큐 1호 등 전대치고 굉장히 많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처음 토큐저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 얼굴에 레일이 깔려있는 기괴한 모습에 비판의 여론이 쏟아졌지만, 단 1화 만에 라이토라는 강렬한 개그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표현해 토큐저의 평가를 반전시켰다고 합니다. 이름인 라이토는 빛을 뜻하는 라이트를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며, 토큐저 멤버들과 빌런인 제트가 자주 부르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에 잘 어울리는 장면이라는 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토큐 1호의 개인 테마곡인 I Found the Light는 스즈키 라이토 역을 맡으신 시손준 배우님이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환승 시스템을 사용할 때 토큐 5호인 카구라와 가장 많이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때문에 혹시 분홍색을 좋아하냐는 의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독 어둠의 황제인 제트와 인연이 많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공명하는 라이벌이자 아치에너미 관계로 발전하는 슈퍼전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캐티. 오늘 특캐티 14화. 이 캐릭터 꼭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보네요.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 가면라이더 겐무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본편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티 액션 X! 야샤토! 가차! 레벨 업! 마이티 점! 마이티 킥! 마이티 액션 X!
가면라이더 겐무,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이자 단 크루토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작중 극초반에서는 주인공 에무의 협력자로 등장했지만 키리아로 인해 정체가 밝혀진 케이스로, 이는 가면라이더 크로니클이라는 궁극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주인공 일행과 버그 스토리를 이용하는 치밀함과 천재성을 보여주며 스토리를 크게 주름잡았습니다. 또한 게임을 만드는 재능을 활용해 데인저러스 좀비 가샤트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키리아를 죽이는 등 그 잔혹함을 보여줬고, 이후 자신의 죽음의 데이터를 이용해 데인저러스 가샤트를 레벨 X의 힘으로 만들어 불사신이 됨으로써 그 잔혹성을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파라데에게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겐무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개그캐로 바뀌긴 했지만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던 모습과 더 나아가 위대한 게임을 만드는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부활하기 전과 바뀌기커녕 오히려 더욱더 괴짜 같고 크루토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私の才能がこの世から消えることがあればそれは大いなるだから消滅した人間のデータを保存しコンティニューできるシステムを作った何がコンティニューですか命をゲーム感覚でもてあそぶなんて 그 후에는 무적게이머, 세이브 기능 등 주인공 일행과 힘을 합쳐 최종 보스인 단 마사무네 크로노스를 쓰러뜨렸고, 이후 V시네스트에서 버그스터였던 키리아를 인간으로 만들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간 맥시멈을 만들고 속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본편 이후에는 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가면라이더 지오에도 등장하고 겐무만의 에피소드인 겐무즈가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아웃사이더즈가 만들어지는 등 계속해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하게 다크라이더이자 오호라이더 치고는 굉장히 많은 강화폼을 받았는데, 강화폼인 좀비 게이머 레벨 X와 간 맥시머 게이머 레벨 빌리언, 아웃사이더즈에 등장하는 무쌍 게이머와 하이퍼 불멸 게이머 등 그 인기가 여타 가면라이더 중 최고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 인기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크루토를 연기하신 이와나가 테치아님의 연기력이 컸는데, 괴짜 같고 광기 같은 모습을 잘 소화해내고 더 나아가 단 크루토 캐릭터이자 그 자체가 드는 듯한 연기력을 보여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겐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환몽, 헛된 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창작 단어이며 영원한 꿈으로 해석되는 에무와 상반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 5화에서 인간 크루토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서는 슈머기오 크루토가 파괴되고 약 3분의 시간이 흐른 뒤 장발의 인간 크루토로 돌아오는데, 이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한 오마주라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도가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크루토의 배우이신 이와나가 테치아님의 기행에 다른 배우들은 기겁했지만 단 마사무네 역의 타카미 히로유키님은 역시 내 아들이라는 평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지오에서 어나더 우주로 변신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테치아님이 너무 리얼하게 연기하는 바람에 반대편 우루 배우님이 뭔 일이 난 줄 알고 NG를 내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키T. 오늘은 특키T 15화, 특별히 특볼레 고정 게스트인 저 메리가 담당합니다.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의 2호 라이더, 라이브의 최종폼, 가면라이더 이블리티 라이브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이블리티 라이브, 가면라이더 라이브의 최종폼이자 이가라시 다이지와 카게로우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작중에서 카게로우를 없앤 다이지가 정의감이 폭주한 탓에 스스로 아카이시의 편에서 이키네들과 대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이지를 설득한 히로미와 홀리 라이브 바이스 템프에 잠들어 있다가 부활한 카게로우로 인해 다시 선해지며 카게로우와 함께 변신하게 되어 탄생한 폼입니다. 디자인은 중간 폼인 홀리 라이브의 슈트에 검은색 선들이 추가되고 이블바디를 넣은 디자인으로 예산 문제였는지 기존의 슈트를 재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홀리 라이브 슈트에 동글동글한 천 부위를 배제하고 샤프한 포인트만을 남겨 선 위주의 도색과 기본 라이브의 슈트와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 날카로운 다크 히어로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카게로우를 받아들여 완전해진 다이지를 상징하는 폼이기 때문에 이블 블레이드와 라이브건을 번갈아 사용하며 전투할 때에는 체이서 마하처럼 이블의 환영이 나타나 함께 공격하며 변신 중엔 카게로우와 인격을 교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이지와 카게로우가 하나가 되어 이블을 흡수하면서 변신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홀리 라이브처럼 라이브만의 강화폼이고 크로즈의 폼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크로즈 빌
비록 체이서의 강화는 아닌 체이서 마하와 같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강화폼으로 라이브의 강화는 홀리 라이브가 마지막이었지만 다이지의 마음의 일부인 카게로우를 완전히 부정하고 없애버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판단해 투입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 덕에 다이지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카게로우가 부활하기를 바랬던 팬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데다 완성도 높은 연출이 더해져 급조된 폼인데도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성 과정의 전개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리바이스가 워낙 산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블리티 라이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이름은 처음엔 가면라이더 라이브 이블 같은 걸로 지으려다가 주제가인 라이브 데빌과 너무 비슷해서 주인공이 아닌 다이지에겐 안 맞는다고 판단해 바꿨고 각성서사 자체는 장착자의 눈물을 매개로 아이템이 만들어졌다는 점, 사라진 줄 알았던 내면의 존재가 부활했다는 점에서 위자드의 최종 폼인 인피니티 스타일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테마곡은 미라지 미럴, 다이지 카게로우의 배우인 휴가 와타루가 불렀는데 이는 최종 폼인 얼티밋 리바이스도 못 가진 테마곡을 보유한 셈이라고 합니다. 니놈의 도대체 누구야! 그냥 지나가던 가면라이더다. 잘 기억해둬. 변신. 仮面ライドDK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현재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퀴즈쇼 참가자를 받고 있습니다. 치킨도준이 커뮤니티에 가서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의 주인공이자 카도야 치카사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모든 라이더를 파괴하는 존재, 세계의 파괴자 혹은 악마라고 불리는 라이더이며 각각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수많은 라이더의 평행 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킨 후 파괴하는 역대급 스케일의 가면라이더로 쿠레나이 와타르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디케이드는 언젠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시간과 함께 소멸할 운명이었던 모든 가면라이더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한 존재라고 합니다. 작중 1화부터 라이더 대전이 일어나 모든 라이더들이 파괴되는 가운데 대전의 원인이자 타도 대상인 디케이드로서 등장하였으며 모든 라이더를 혼자서 상처 하나 없이 전멸시킨 모습을 보여주며 1화부터 큰 임팩트를 줬고 모든 가면라이더의 평행세계로 오가며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로 변신하며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가면라이더를 파괴해야 하는 존재로 등장했으며 원래였음 9개의 세계로 가 세계 융합을 막기 위해 가면라이더를 파괴해야 했지만 반대로 동료로 삼음으로써 라이더 대전이라는 가혹한 운명을 만들게 하였고 결국 홀몸으로 모든 라이더와 사투를 벌이고 그 후에는 스스로가 파괴자임을 받아들이고 디케이드 격정태가 되어 라이더를 파괴하고 다니다가 가면라이더 키바라로 변신한 나츠미의 공격에 일부러 당하며 모든 라이더들의 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게 만들고 죽은 치카사를 동료들이 기억해주며 카도야 치카사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작품에 등장하며 얼굴을 보여줬는데 그중 서브라이더로서 분량을 받은 가면라이더 지오에서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라는 헤이세이 2기 라이더의 힘을 쓸 수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며 하인제커의 조력자로서 등장하였고 지오와 게이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후에는 지오의 편에 서서 어나더 라이더들을 함께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투 중 난입한 스월츠에게 가지고 있던 힘을 빼앗기지만 라이더 워치에 넣어놨던 절반의 힘을 사용해 어나더 지오2로 변신한 카이토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라이더 타임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vs 지오 디케이드과는 데스게임과 라이더 타임 가면라이더 지오 vs 디케이드에서 등장하였지만 진실의 성우가 변신한 가면라이더 오마지오를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컴플리트 21으로 상대하려다 한방에 나가떨어지며 그 전에 유스케에게 받은 칼빵 데미지까지 섞여 결국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는 가면라이더 가차드 vs 가면라이더 레전드에서 위기에 처한 어릴 적 카구야를 구해주며 그의 우상이 됐고 결국 가면라이더 가차드 더 퓨처 데이브레이크에서 또다시 위기에 처한 카구야를 또 구해주며 그를 격려해주며 치카다가 건넨 카구야의 사진이 마벨러스 레어의 레전드 케미카드로 변하며 크나큰 인상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대 가면라이더 시리즈 주인공 중에서도 가장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인데 처음부터 기억을 잃었다는 설정으로 시작한 주인공임에도 희한하게 각 가면라이더의 전투 방식을 알고 있었으며 각 세계에서 존재하는 특이한 것들이나 그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스킬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가 9명의 오리지널 헤이세이 라이더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추측이 꽤 설득력 강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TV판 31화에서 쿠레나이 와타루를 비롯한 동료들이 몸소 츠카사는 디케이드
디케이드를 없애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져 불명이었다가 극장판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올 라이더 대 대쇼코에서 밝혀진 치카사의 정체는, 치카사는 과거의 대쇼코의 대수령에 올랐던 인물이 맞으며 디케이 드라이버 역시 디엔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대쇼코에서 제작한 것을 넘겨받았고, 가면라이더의 세계들이 서로의 세계를 끌어당겨 융합해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된다는 대쇼코의 말에 넘어가 그대로 라이더를 파괴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지호를 마지막으로 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가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10주년 기념작품이어서 그런지 본편 이외에서도 출연하였는데 디케이드란 이름을 뺀 작품만 보면 가면라이더 슈퍼전 대 슈퍼히어로 대전, 가면라이더 위자드, 헤이세이 라이더 대 쇼아 라이더, 가면라이더 대전, 핏 슈퍼전 대, 가면라이더 헤이세이 제너레이션즈 포에버, 가면라이더 지오, 가면라이더 가차드 vs 가면라이더 레전드, 극장판 가면라이더 가차드 더 퓨처 데이브레이크 등 이상할 정도로 많이 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디케이드의 영문 이름은 디케이드인데 본래 발음은 데케이드 내지는 데카이드이지만 어째서인지 디케이드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디케이드가 사용하는 아이템에는 디케이드의 얼굴을 본뜬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의 모티브는 바코드라고 하며, 바코드에 4, 5, 3, 1, 4, 5라고 적혀있는데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순서로 알파벳을 숫자 순서대로 대입해 바꿔 쓴 것이라고 합니다. 색은 공식적으로 일단 마젠타이지만 실제 슈트에서는 시몽색에 가까운데 보통 봤을 때 분홍색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 팬들 사이에서는 핑크 악마라고 불리며 핑크색 아니냐고 물으면 핑크가 아니야 마젠타다! 하는 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작중 내에서 파이널 폼 라이더를 사용해 헤이세이 1기 라이더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킬 때 등을 잡고 열어 변화시켜서 등짝 라이더라고도 불리며, 이후 가면라이더 더블의 등짝을 열어 둘로 나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게임 클라이맥스 히어로즈에서는 가면라이더 다크 디케이드라는 과거 기억을 잃기 전에 티카사가 변신하는 디케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가면라이더 디케이드가 등장한 모든 작품에서 변신한 모든 가면라이더 1호들은 가면라이더 1호, 가면라이더 쿠우가, 가면라이더 아기토, 가면라이더 류키, 가면라이더 파이즈, 가면라이더 블레이드, 가면라이더 히비키, 가면라이더 카부토, 가면라이더 덴오, 가면라이더 키바, 가면라이더 위자드, 가면라이더 고스트, 가면라이더 빌드, 가면라이더 지오로 1호를 제외한 쇼아 라이더들과 레이와 1호 라이더로는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데몬즈 드라이버 내 목숨을 걸고서 이 녀석을 막겠다! 딜 결신! 디사이드 아프 디프 드로프 덴저 라이더 데몬스 가면라이더 데몬즈,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의 4호 라이더이자 주로 카도타 히로미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작중에서는 가면라이더 이브를 막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첫 등장부터 리바이를 압도하던 이브를 압도하며 그 뒤에 데드맨즈의 간부인 오르테카 홀리오가 등장해 방해하지만 메뚜기 바이스템플을 사용하며 오히려 둘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신할수록 드라이버 안에 들어있는 악마 베일에게 점점 몸의 수명을 빼앗기며 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지만 세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변신하게 되고, 그 후 몸의 회복을 위해 데몬즈 드라이버를 페닉스에 반납하지만 페닉스에 쳐들어온 오르테카가 데몬즈 드라이버를 탈취 후 가면라이더 데몬즈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이었던 히로미와 다르게 악마여서 그런지 데몬즈의 능력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사용하였으며 히로미는 불가능한 3단 게노믹스를 성공하였지만 데뷔한 홀리 라이브에게 패배해 데몬즈 드라이버를 빼앗겼으며, 이후에는 조지가 베일이 빠져나간 데몬즈 드라이버를 사용해 데몬즈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몸의 부담 때문인지 데몬즈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다가 44화에서 흑화한 다이지를 막기 위해 히로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변신해 홀리 라이브와 무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리바이스, 포워드, 가면라이더 라이브, 앤 이블, 앤 데몬즈에서 강한 폼인 임페리얼 데몬즈를 얻는 등 본편에서보다 더 좋은 대우를 보여줬습니다. 데몬즈 드라이버에 있는 특수기인 게노믹스를 사용하며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복수의 게노믹스를 사용하며 장착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데 히로미는 2단부터 엄청난 부담과 반동이 오며 그 이상의 게노믹스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르테카는 2단은 가능했지만 베일의 힘이 없으면 3단 게노믹스도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본작에서 장착자가 가장 많이 변경된 라이더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가면라이더 베일과 더불어 선의와 다크라이더로 모두 분류되는 얼마 되지 않는 가면라이더라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렌겔, 가면라이더 킬버스와 더불어 가면라이더에서 보기 드문 세 번째 거미 모티브 라이더라고 하며 유독 거미의 색채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각본가의 트윗에 의하면 현 데몬즈의 변신자인 히로미는 원래 1화에서 변신 실패하고 사망할 예정이었으나 배우의 열정 때문에
설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미 모티브 붉은색 플러스 푸른색의 색배합 때문인지 마블 시리즈의 스파이더맨을 닮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슈트 디자이너가 실제로 리바이스의 모티브 중 미국 히어로가 있고 데몬즈는 그중 스파이더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공식적으로는 4호 라이더이지만 3호 라이더인 잔느에 대한 반감과 V시네스트에서의 데몬즈의 활약 덕에 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데몬즈를 3호 라이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즈머서! 아키바 레드, 비공인 전대 아키바 레인저의 주인공이자 아카기 나부오가 변신하는 변신체입니다. 작중에서 엄청난 슈퍼 전대 시리즈의 팬이자 극중국 니지오메 학원 즈큉 아오이의 주인공 캐릭터인 아오이를 덕질하는 진성 오타쿠로 평상시 고민도 슈퍼 전대에 돈을 쓰느냐 아오이 땅에게 돈을 쓰느냐의 고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작 슈퍼 전대 시리즈의 촬영 얘기인 줄 알았고 비공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였지만 공인이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사실 자신들의 싸움이 망상이란 것을 알고 멘탈 붕괴하지만 하카세 히로요가 나부오가 좋아하는 데카레드 코스프레 알바를 기용해 멘탈을 잡아주고 그 후에 진짜 데카레드가 나와 적을 격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나 9화에서 망상세계와의 벽이 무너져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공격받는 상황이 되자 망상이 아닌 현실에서 아키바 레드로 변신해 개장을 물리치고 그 후에 펜타곤에 스카우트되어 아키바 레드 자리를 넘겨주려 했지만 우연히 마르시다를 만나 하소연을 듣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추리와 실험을 기반으로 지금 이 세계는 비공인전대 아키바 레인저라는 드라마 속 세계라는 결론을 세우고 추격을 하는 미군을 피해 다른 애들과 합류,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 증거로 화면 밑에 공지 자막을 손으로 잡아 다른 애들에게 읽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망상이라는 소재로 제4의 벽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2기 마지막에서는 히로요가 특공 플래그를 세워버려 죽고 유령이 된 자신과 누나 유메리아를 죽은 옐로포, 타임파이어, 아바레 킬러가 맞이하러 오며 유언으로 우리가 필요해지면 또 하테 사브라가 적당히 부활시켜줄 테니까 슬퍼하지마 라고 말하며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매화 등장할 때마다 자기소개가 바뀌는데 목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배우인 와다 마사토는 2017년 11월 22일에 결혼하셨는데 결혼 상대가 특명전대 고버스터즈에서 레드버스터의 누나로 출연했던 배우 요시키 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인 전대 레드가 공인 전대 레드의 누나와 결혼했다면 말장난한다고 합니다. 아카기 노부 역을 맡으신 와다 마사토 씨는 오타쿠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배우였지만 아카기 노부의 역을 맡게 되면서 아키하바라와 오타쿠를 이해하기 위해 피규어를 입덕하는 것으로 오타쿠 생활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슈퍼 히어로 전기에서 아키바 레인저 전대 기어로 드디어 공인 작품에 출연했는데 공인 작품인 젠카이저에게 사인을 부탁하는 등 웃긴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난 연금술사 이치노세 호타로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거물 연금술사다! 결신! 가면라이더 가차드의 주인공이자 이치노세 호타로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작중에서는 장르를 정하지 못한 학생으로 나오며 우연히 가차 드라이버를 얻어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차할 가능성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케미를 친구로 여기며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험한 것을 그냥 보고 두고 가지도 않는 정의감을 갖추었으며 처음 보는 상대도 자기에게 적대하지 않으면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친화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작중 초반에서 차갑고 까탈스러운 성격이었던 쿠도 린네가 호타로와 점점 친해지면서 결여된 성격이 점차 나아졌고 처음에는 호타로를 인정하지 못한 쿠로간의 스파나는 호타로의 확실한 목적성과 각오, 신념을 보고 그리 인정하게 되는 등 전형적인 긍정 열혈형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허나 믿었던 미나토 선생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 배신하고 케미들을 빼앗기는 등 힘든 순간이 찾아왔지만 자신과 함께 싸운 친구들과 트라우마를 극복한 선생님 덕분에 플래티나 가차도로 변신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기스트가 케미들의 악의를 증폭시켜 강제로 말감으로 만들고 그 말감을 쓰러뜨리며 사용된 케미를 죽게 만들어 결국 호타로의 멘탈이 크게 무너지고 결국 자신의 슬픔으로부터 구해주려는 호포원이 말감이 되어 자신의 손으로 호포원을 죽이는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가차 드라이버 안에 있던 타마곤이 호타로에게 심상세
세계의 나무라고 하지만 호타루와 역으로 타마곤을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레인보우 가차도로 변신해 죽은 케미를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최종장에서 가면라이더 엘드로 변신한 글리온이 세계를 황금으로 만들기 시작하자 그와 정면으로 싸우지만 결국 호타루마저 황금으로 물들어갔고 글리온은 승리를 확신하지만 갑자기 호타루가 황금인 채로 근성으로 움직이며 결국 몸을 둘러싼 황금을 깨고 그 황금으로 새로운 가차 다리벌이 연성해 울티마 가차도로 변신해 세계에 뿌려진 금을 우주 너머로 보내어 제2의 지구를 만들게 되고 모든 케미의 힘으로 압도해 라이더킥 대결로 글리온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가차 플러스 카드이며 변신자인 니츠네스 호타루 본인이 직접 지었는데 이는 레이와 라이더 최초로 주인공이 스스로 이름을 붙인 사례라고 합니다. 레이와 라이더 최초의 고등학생 1호 라이더로 레이와 라이더에 나왔던 고등학생 중에서 주인공은 호타루가 최초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스펙이 제시된 모든 폼들은 공통적으로 스펙에 있는 숫자 합계가 10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화에 나왔던 울티마 가차드는 니지곤을 포함한 101채의 케미 모두의 힘이 하나 된 형태라고 하며 도약력을 제외한 모든 스펙이 니지곤 한 채만을 사용하는 레인보우 가차드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반영해 모든 펀치력과 킥력 등 전투 관련 스펙이 101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차를 위해 상장 레시피로 요리하는 취미가 있지만 초반에는 요리를 맛본 사람들이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크로간의 스파나는 맛없다고 못을 박는 등 좋지 못한 요리 실력을 지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쁘지 않다 라는 평가를 듣고 니지곤도 맛있다 라고 평가하는 등 캐릭터와 함께 요리 실력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이더킥을 날릴 때 파! 라는 특유의 기합을 내지르는데 이는 배우인 모토지마 준세이가 첫 후시 녹음 당시 대사 바리에이션이 막혀 애드립으로 낸 것이 그대로 채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여러 캐릭터라 활기차게 웃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이때 담당 배우 모토지마 준세이의 표정이 뭔가 메인 주인공보다는 광기형 빌런처럼 보여서 본의 아니게 밈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을 쓰러뜨린다. 해적이란 원래 그런 거거든. 해적 변신! 고카이 레드 해적전대 고카이저의 주인공이자 캡틴 마벨러스가 변신하는 변신체입니다. 고카이저의 선장으로 평범한 영웅상의 레드와 달리 다크 히어로와 안티 히어로의 속성이 부각되며 해적의 신분 때문인지 기가 세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장갸크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던 도중 아카레드와 만나고 우주 최고의 보물을 찾는 목표를 아카레드, 바스코타 조로키아, 네비와 함께 붉은 해적단을 결성하나 우주 최고의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바스코에게 배신당하지만 네비, 아카레드와 함께 탈출하나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희생한 아카레드와의 약속을 위해 멤버를 모아 우주 최고의 보물이 있다는 지구로 오게 됩니다. 17화에서는 자기를 동료로 받아달라는 이카리 가이를 일부러 무리한 조건으로 되돌려 잔갸크의 싸움을 피하게 만드는 등 은근히 친들의 끼를 보여줬고 그러다 28화에서는 블랙콘돌, 유우키 가이를 만나 그에게 진정한 레드를 가르침받는 등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7화에서는 바스코의 부하였던 사리가 바스코로 인해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자 치료를 해주는 등 다정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스코의 계획으로 캡틴 마벨러스를 포함한 전부가 바스코에게 패배하지만 마벨러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바스코는 아카레드가 우리를 먼저 배신했다고 말하자 할 말은 그걸로 끝이냐? 나는 더 이상 붉은 해적단이 아니야. 고카이저의 앞을 막으면 잔갸크건 너건 아카레드건 쓰러뜨린다! 라고 말하며 바스코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도 목숨을 걸고 지구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잔갸크의 황제 아쿠도스키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라는 의미의 영단어 마벨러스라고 합니다. 첫 올스타즈 작품이자 35작품 기념 점들이라 그런지 타 작품에서의 얼굴을 많이 드러냈는데 고버스터즈와 함께한 VS 시리즈를 포함해서 가면라이더 X 슈퍼전대 슈퍼히어로 대전, 가면라이더 X 슈퍼전대 X 우주형사 슈퍼히어로 대전 Z, 동물전대 주오저 4주 연속 스페셜, 슈퍼전대 최강 배틀, 기기전대 제인카이저 vs 키라메이저 vs 센파이저, 투카이저 X 고카이저, 6월의 신부는 너구리마 등이 있고 대역이긴 하지만 인그린전대 킹오저 인스페이스, 넘버전대 고주저 애니버서리 토론회에서 제인카이저와 함께 슈퍼전대 대표로서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극이 진행됨에 따라 현상금의 가격도 점점 오르더니 결국 39화에서는 언리미티드 리워드로 지정됐는데 사실상 무한대 현상금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4월 15일 10년 뒤 후배전대 기기전대 제인카이저에서 신전사인 투카이저의 디자인이 공개됐는데 마벨러스의 배우인 오자와 료타는 투카이저를 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람 뭐야 갑자기 동료가 된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뭐든 잘 먹는 대식가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라이스로 타 작품이나 극장판에서도 카레와 자주 엮이는데 1화에서부터 지구를 처음
구한 이유가 카레를 먹는 걸 방해한 것 때문이었고, 생명전대 고버스터즈 vs 해적전대 고카이저 더 무비 극장판에서도 치킨 카레를 먹었는데 닭을 무서워하는 제키가 놀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동물전대 주오저에서 텐 고카이저에서는 엔딩에서도 기기전대 제인카이저 vs 키라메이저 vs 템파이저의 첫 등장에서도 식당에서 카레를 먹고 있는 등 카레를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적전대 고카이저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신작 VC 넥스트 10 고카이저가 공개됐는데, 이는 염신전대 고운저 10 Years 그랑프리 이후 3년 만에 나오는 10 Years 애프터 시리즈의 신작이며 한국 최초 더빙이 되어 극장에서 방영하는 등 일본, 한국에서의 인기를 입증했고, 슈퍼전대 시리즈 50주년 기념으로 전 슈퍼전대의 대투표를 실시했는데 히어로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염신전대 고온저에서 고온레드, 에스미 소스케 역을 맡은 후루하라 야스이와는 절친 사이로 4주 연속 스페셜, 슈퍼전대 최강 배틀에서는 해적전대 고카이저 이후 8년 만에 소스케와 마벨러스로서 같은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고카이저 촬영 당시 소스케와 마벨러스의 복장을 하고 등을 맞대고 찍은 인증샷을 완벽히 똑같은 포즈와 구도로 8년 만에 재현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 팬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오자와 료터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전대는 비밀전대 고레인저와 제25대 기념작 백수전대 가오레인저라고 하며, 어릴 적에는 가면라이더를 부모님의 영향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해적 컨셉인 마벨러스를 맡아서 그런지 원피스의 찐 덕후이며 몽키 디 루피 코스프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